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이가입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제가 예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는 책입니다. 저 할머니가 노마인데요. 네. 굉장히 되게 유쾌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마라는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으셔서 나는 이제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와 미국을 일주하면서 캠핑카로 일주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항상 생중계하고 사진도 올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좀 슬픈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책이었는데요. 이 아들, 같이 다니는 아들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일찍 여였는데 이 가족들이 그런 죽음이나 슬픔을 대처하는 방식이 항상 침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굳이 꺼내서 다시 하지 않고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도 자식들이 굉장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슬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닥칠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항상 금기시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끔이라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나중에 영정사진 써야지 하면은 괜히 너무 싫고 농담이라도 되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끝까지 부모님하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다. 네.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이창현 북마스터가 이 책을 선물로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제 이별의 예식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되는 거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죽음을 이제까지는 너무 두렵고 어렸을 때는 또는 이렇게 금기시하고 했는데 어쩌면 좀 소통하고 그래서 좀 친숙하게 죽음과 반려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책을 읽고 나서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네, 여행이 실제로 유쾌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그 슬픔과 죽음과 이런 걸 따뜻하게 얘기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따뜻하게 봤던 책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막 와닿지는 않는데 네. 사실 이 바늘땀이라는 책은 네, 그래픽 노블인데요. 그래픽 노블이요? 네. 그래픽이라는 게 그림이 있는 만화의, 노블은 소설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화책이죠. 그런데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분류가 된 것은 좀 더 만화의 일상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사상과 철학과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픽 노블인데요. 네. 문자보다는 그림에 더 친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어울리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소년이 좀 화내고 있는데요. 네, 네. 방문 뒤에서 이렇게 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의사고 그런데 아이를 굉장히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학대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팠는데 그걸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목에 큰 수술을 하고 수술 자국이 평생 남아서 이제 바늘땀이 생긴 거예요. 아, 수술 자국을 바늘땀이라고 얘기했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아이의 정서적인 상처를 계속 의미하기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작년에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능가할 수 있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이게 어떤 역량이나 뭐 물리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대했던 거를 정서적으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도 크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부모에게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어엿한 이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부모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거든요. 대략 몇 살 자녀를 대상으로 추천하신 책입니까?
오히려 제 나이 또래에서 네, 부모님에게서 아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 네. 않을까. 네, 부모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예, 네. 상처를 마주보고 극복할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픽 노블 추천해줘서 자녀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려운 책 그렇죠, 말고 맞아요. 쉽게 넘어갈 수 있네. 라고 이렇게 말이죠. 두꺼운데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네, 내용은 그랬었어요. 되게 가볍지가 않고 사실 네. 굉장히 어둡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네. 뒤로 갈수록 굉장히 너무 놀라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도 있고 네, 그 뒷부분에는 진짜 그 소년이 자기의 트라우마를 겪고 일어서는데 너무나 커다란 결심이 필요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미디움이 뭐 어떤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책이 아닌 책은 거죠.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먼저 부모님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으로 몬스터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이 작품은 일단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영화 봤어요. 저도요. 네, What color is that? Maybe if we take a pencil and then we make a face. And then we see the life in the eyes. Life is always in the eyes. There's our monster. 저는 사실 제 또래의 그 좀 일찍 결혼하고 일찍 그 육아를 시작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그런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늘땀이라는 이 책과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 좋은 책은 자녀가 읽어도 좋고 부모가 읽어도 좋은데 예, 이 책을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13살짜리 소녀는 일단 아버지가 어릴 때 이미 이제 가정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멀리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아주 이제 심각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과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막 머리카락 다 빠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모습과 또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자기의 어떤 힘듦 때문에 빨리 이 고통이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또래의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없이 순수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 어른들의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고 고통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미 이 소년에게는 시작됐거든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그 말랑말랑한 그 어떤 소년의 정서 이것을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상은 결국에는 어른들인데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그 주목나무라고 해서 몬스터로 변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를 설정해서 꿈속에 나타나는 걸로 해서 이 소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너가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좀 저는 제 나이 또래의 부모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이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남겨놓고 혼자 떠나게 됐을 때 그 절망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그리고 네. 혼자 남겨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외로움, 그럼. 절망 이런 게 사실은 엄마가 유리돼 있을 때 아무도 그렇죠. 책임져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네. 다음에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네.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랄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리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인간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어떤 그 기저에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뭐 기아와 정말 고된 노동과 구타와 그 모멸감과 이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건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정말 저를 움직였어요. 저의 마음을. 그래서 물론 이 책도 어른들이 읽어도 다 좋지만 일단 조금 더 빨리 읽으면 조금 더 그런 자유, 내가 남을 더 배려하고 그렇게 나도 굶어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남들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갖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신념을 지키는 직업,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많이 언급하는 책 중에 한 그렇죠. 대표적인 네. 책이죠. 대략 몇 살 자녀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10대도 읽어도 좋은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10대부터 한 30대 정도의 자녀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이제 허위북님께서 와, 저 두렵습니다. 아, 이거 두 권 왜 갖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저는 우선 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노후파산. 제목부터 진짜. 이거는 겉장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노후 파산이면 곧 나에게도 파산이 온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이 책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네. 아까부터 저는 꼭 읽어봐야지. 두 분께서 워낙 그 의미 있는 책을 갖고 맞아요. 오셨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우선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부모님, 저는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를 분명하게 얘기를 우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른바 효라고 해서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못해요. 저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희가 지금 당장 집도 없고 뭘 가질 수도 없는데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겠다. 부모님이 듣기에는. 그런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이걸 왜 권해드리냐면 동시에 이 노후 파산이 부모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부모님 이후에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손자, 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앞에 장수의 악몽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사는데 그럴수록 사실 경제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경제 이후에 사회복지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노후 파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문제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여서 그렇죠. 이 세대 간에 함께 좀 합의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회적인 그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 소개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NHK에서 제작한 네. 다큐 네. 그리고 이후에 한다면서요? 한국의 K방송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한국 버전으로 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상황이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정말 점점점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겠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책이었거든요. 맞아요. 스릴러를 읽는 것처럼.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연쇄적 노후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예 장 이름이 그거예요. 당신도 노후 파산의 예외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완전 공포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이런 읽었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저는 좀 맞아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농담처럼 이렇게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 좀 진지하게 그렇죠. 좀 상황도 알게 될 것이고 맞아요. 생각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아니, 자녀와 잘 안 함께 나와지네. 이걸 읽는다고요? 아니, 책 그럼요. 같은데요. 예. 우리 본성의 선한 책, 천사. 천사. 네. 예. 우선 이 앞에 띠지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빌 게이츠가 내 평생, 내 평생 읽은 읽은 책 책 중에서 중에서 네. 가장 두꺼운 책이다. 아니에요. 중요한 일단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네. 중요한 책이다. 네. 네.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저 다 못 읽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왜 갖고 나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된다면 함께 읽고 싶은 책이라서 일부러 좀 놔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된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뭐 제가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점점 인간에 대한 신뢰도 좀 감소하게 되고요. 사회는 왜 그렇게 폭력적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점점 그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역설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나이가 들면 부모와 자녀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한 장씩 이걸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식으로 그 대화의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갑자기 자 앉아봐, 자 이제부터 우리 대화할 거야 이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런 책을 가지고 같이 부모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대화의 장이 좀 쉽게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두꺼운 책 갖고 왔습니다. 자녀랑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네. 안 읽었으면 저걸로 때려도 되는지. 아우 그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성격 나오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인데. 괜히. 네. 예. 근데 이거 평생 프로젝트겠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한두 달 만에 하기 힘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성을 어떻게 줄이고 그 천사가 갖고 있는 본성을 그렇죠.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간은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다라고 그렇죠. 말하거든요. 근데 예. 그건 꼭 문학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쭉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오늘 일단 아주 두꺼운 책부터 바늘땀과 같이 그래픽 노블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온 것 같고요. 신년 새에 좀 어려운, 무거운 주제, 노후 파산이라는 게 저는 아주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야, 파산하지 않는 노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는요 이 북밴드께서 너무 책 설명을 잘해주셔서 마치 제가 읽은 듯해서 맞아요. 좀 얍삽하게 어머 읽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봐야 읽어봐야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들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읽고 싶으시고. 이거 좀 빌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꼭. 들고 다니실 수 있겠나요, 이거? 아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고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일단 제가 몬스터 콜스 가져왔는데 너무 그 북마스터님이 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게 뿌듯하네요 오늘. 네, 저 정말 네. 좋았어요. 네. 올 때마다 알토란 같은 좋은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좋았던 책을 소개할 때는 얘기 줄이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 책 너무 맞아, 좋았다고 맞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줄여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네. 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좀 차치하고요. 부모님께는 이 책 두 권 사서 이번에 네. 선물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부모님과 좀 얘기를 심각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시길.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예, 아주 좋은 계기로 삼을 겁니다. 네. 네. 아마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읽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정말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방송 전체를 보셨으면 내용들 좀 더 파악하셨을 테고요. 혹시 못 보고 책을 다 못 보더라도 우리 게시판에 좀 정리된 내용으로 간략히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시민 북벤저스가 저희와 함께 할지 기대하면서요.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네.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칠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Fix a broken in your heart. Your words safe and darling. But I don't know why you're shooting in the dark. I got faith in nothing. But love, pray for me. I never had somebody, so I don't know how to love. Pray for me.
the way I used to be.